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.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가스형입니다. 뭐랄까, 배가 이유 없이 막 빰빵해지고 불편한 느낌.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백록담 한의원 최현승 원장님의 글을 바탕으로 이 답답한 증상의 실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먹기만 하면 배가 터질 것 같아요. 라거나 트림이 계속 나와요. 아니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멈추질 않네요. 이런 거요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네요? 이런 말만 듣고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고요. 오늘 저희는요. 설사나 변비는 딱히 없는데도 배가 불편한 이 가스형 증상. 이게 그냥 가스 문제가 아니라는 점.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들이 뭔지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냥 가스가 좀 많이 차서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기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훨씬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장 기능의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, 그러니까 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보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하면 설사 아니면 변비 이걸 딱 떠올리는데 이 가스형은 그럼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이게 공식 분류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꽤 흔한 편인가요? 네, 임상에서는 정말 흔하게 봅니다. 중요한 건요, 실제 가스의 양 자체보다는 그 장이 가스나 다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,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. 단순히 가스가 많아서 불편하다기보다는 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가스를 효율적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. 그렇군요.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다. 그럼 그 원인이 진짜 궁금해지는데요. 첫 번째로 소장세균 과잉 증식, 이거 SIBO라고 하셨죠? 네, SIBO. 이게 뭐냐면요, 원래는 세균이 별로 없어야 하는 곳이 소장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 대장균 같은 세균이 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경우를 말해요. 이 세균들이 음식물 속 당분을 먼저 가져다가 발효를 시키면서 수소나 메탄 같은 가스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.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생각보다 좀 빨리 배가 확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식후에 바로요? 네,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죠.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이 가스형 IBS의 대표적인 증상들, 그러니까 식후 팽만감이나 잦은 트림,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, SIBO의 증상하고 거의 똑같아요. 정말요? 거의 똑같다고요? 네. 그래서 만약 가스형 불편감이 좀 심하다 하시면 SIBO를 의심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. 와, 증상이 거의 같다니 SIBO가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. 근데 이게 세균 문제만은 또 아니라고 하셨죠? 그렇습니다. SIBO가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고요. 내장 과민성이라는 것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. 이건 뭐냐면 실제 장 속에 가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, 장의 감각신경 자체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아주 조금만 장이 늘어나도 뇌에서는 이걸 배 터질 것 같아, 이렇게 엄청난 불편함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죠. 감각 자체가 너무 민감해진 거군요. 네, 맞아요. 비유하자면 장의 볼륨 조절기가 고장나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상태라고 할까요? 그렇군요. 감각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은 없나요? 장 운동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이게 뭐냐면 장이 내용물을 아래로 이렇게 쭉쭉 밀어내는 운동, 연동운동이라고 하잖아요. 이 운동이 느리거나 좀 불규칙하면 가스가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잘 배출이 안 되겠죠. 그럼 당연히 팽만감을 느끼게 되고요. 또 어떤 경우는 그 항문 괄약근이 너무 긴장되어 있어서 가스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. 가스는 찬 것 같은데 방귀가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가스 배출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. 듣고 보니 진짜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. 혹시 음식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? 가끔 보면 건강에 좋다는 채소나 과일 먹고 더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바로 포드맵이라는 성분 문제인데요.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채소, 과일, 콩류, 유제품 중에도 특정 종류의 당류, 이걸 포드맵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게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남아서 장내 세균에 의해 빠르게 발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겠죠. 이게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포드맵이 가스형 증상을 유발하거나 확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.
아, 포드맵. 이것도 잘 알아둬야겠네요.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.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? 그건 뇌 장축의 문제입니다. 말 그대로 우리의 뇌하고 장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을 느끼면 그 감정적인 신호가 신경계를 통해서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. 아, 직접적으로요? 네.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나 시험 전에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,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 이게 바로 뇌 장축이 작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. 긴장하면 장 운동이 느려지거나 억제되기도 하고 또 내장 과민성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. 와, 진짜 복합적이네요. 이걸 단순히,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.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전혀 아니군요. 절대로 아니죠.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이상 없음 이런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불편함, 그 자체가 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구조 신호라는 겁니다. 장의 기능이나 감각 혹은 신경계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가?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 장이 지금 나한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가스형이라는 게 단순히 가스가 많이 찬 상태가 아니라 그 원인이 SIBO일 수도 있고 내장 자체가 과민한 걸 수도 있고 장 운동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특정 음식 성분, 그러니까 포도즙 때문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반응까지 정말 여러 요인이 얽히고 설킨 결과라는 거네요. 맞습니다. 핵심은 이 불편한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. 이걸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장 기능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.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에 제대로 응답해주는 것,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.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 외에도 혹시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일상 습관 중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장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없을까요? 예를 들면 음식을 너무 급하게 드시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잠들기 바로 직전에 야식을 먹는 습관 같은 것들 말이에요. 한번 자신의 일상을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